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동안에 자전거 관련 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간에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전기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리보 컴프 모델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이제 지금 이 자전거에 대한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골 중에 푹 고운 사거리죠. 다른 분들이 리뷰도 많이 했고 2020년도 모델을 2020년이 다 지난 21년도 모델이 나오는 시점에서 리뷰를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사용 소감 같은 것을 좀 남겨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뭐 운동도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무겁기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전기 자전거는 함부로 탈 게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세계예요. 이걸 타고 나니까 그냥 전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는 타는 게 재미가 훨씬 적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타던 1인용 제 자전거가 하드테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입문용 모델이죠. 약 150만원 정도 되는 12단 모델 카본 하드테일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도 재미나게 잘 탔었습니다. 혼자 탈 때. 물론 또 저는 또 그 텐덤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타게 되는데요. 하드테일을 그동안 제가 타오면서 뭐 저는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합니다. 막 그 뭡니까 올마 타고 산을 날아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실력도 되지도 않고 이제 몸도 옛날보다 둔해져 가지고 그러다가는 이 잘못하면 부러져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험지를 달리거나 이렇게 험한 데를 탈 때 항상 이렇게 올마나 풀샷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풀샷 자전거 좀 쓸만한 거 좀 사면 뭐 어지간하면 5, 600, 700, 800, 1000만 원 넘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마를 한데 풀샷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제 좀 미루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텐덤을 더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험지에서 이제 경사가 급한 곳 이런 데를 달릴 때 이 전기 자전거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또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었던 차에 그 평들이 굉장히 괜찮은 이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이 또 중고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오는데 가격도 700km 정도 탔는 모델이 신품 대비로 신품이 약 750만원? 700, 뭐 30만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뭐 500만원 초반 정도에 이제 나오고 있어서 뭐 얼마 타지도 않았는 모델이 저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자전거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그 텐덤 자전거와 비교해도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자전거가 크고 무거웠고요. 무거웠고 또 한 가지 이제 놀랐던 점은 역시 풀샷 자전거이다 보니까 그런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이게 그 카본 하드테일 탈 때의 느낌이 좀 몰랑몰랑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라 그러면 지금 이 스페셜라이즈드 터보리보 컴포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풀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자전거가 휘청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든든하게 탈 수 있구나. 약간 좀 오토바이 타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일단 자전거 자체에 대한 느낌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평지를 달렸을 때의 느낌은 이게 속도 제한이 25km가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드테일을 타건 그 텐덤을 타건 평지를 달리는 평균 속도가 약 한 27km에서 30km 시속 정도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녔었는데 25km까지는 이 모터가 밀어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올라갑니다. 편하게 올라가고 에코 모드로 놓더라도요. 굉장히 편하게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25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좀 무겁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기를 끄고 타봤을 때도 조금 무겁게 그냥 타는 정도로 해서 20한 2, 3km 정도 속도 유지하는 데는 평지에서는 큰 무리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700Wh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제원상으로는 뭐 에코 모드로 놨을 때 약 한 100km 정도는 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도 평지 기준으로는 저는 좀 그 지원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션 컨트롤 앱에서 저는 이제 그 에코 모드를 15%로 굉장히 낮게 조정을 해놓고 탔습니다. 그랬는데 120km 정도는 무난하게 타고 왔었습니다. 타고 왔고 그 모터는 250W짜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250W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힘은 굉장히 넘쳤었습니다. 80N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파워가 넘쳐서 오르막 올라갈 때 터보 모드로 놨을 경우는 정말 못 올라가는 오르막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앞바퀴가 들려서 못 올라갈 수는 있어도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자전거, 약 한 23kg? 그 정도 나가는 자전거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이 조작하기도 편하고, 조정하기도 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험지 내리막 같은 데를 달릴 때 역시 풀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그 부품들이 샥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급 부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샥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거 강성 조절하고 이걸 이제 제 체중에 좀 맞추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게 탈 수가 없었더라고요. 정말 내리막에서 험지를 달리는데도 뒷타이어 접지력이 이렇게 뒷샥이 움직이면서 잡아주니까 이래서 올마를 타고 그렇게 험지를 다닐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게 전기 자전거 얘기하다가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21년도 모델이 나온 상태에서 뭐 사양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에 대한 막연한 반감,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전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조금 더 몸에 부담을 덜 준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아닌 그냥 레저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스피드 센서가 아니고 토크 센서다 보니까 이 자전거는 분명히 페달링을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션 컨트롤 앱에서 지원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그러나 어쨌든 내가 열심히 페달링을 해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 없이 평상시 전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를 탈 때보다 더 멀리, 더 험한 곳을 더 자주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급경사지에서 힘이 붙일 때는 터보 모드나 이런 걸 놔가지고 좀 수월하게 올라가고, 보통 때는 지원율을 최대한 낮춘 에코 모드로, 이게 이제 뭐 퍼센트 단위로 조정이 되니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15% 정도 지원율을 주게 되면 그 자전거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조금 가벼워지면서 이 자전거 무게를 없애주면서, 그러니까 내 페달링 하는 거에 힘을 조금 더 보태주는데, 그 정도 가지고 힘이,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평상시에 임도를 갈 때 뭐 그러니까 5km 급 경사가 심하면 뭐 7, 8km 이 정도 속도밖에 못 가는데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시간을 단축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페달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안 될 수도, 또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기 자전거가 아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땀도 많이 흘렸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타고 나서 힘이 빠졌을 때, 집에 돌아올 때 기운이 없다. 이럴 때는 모터의 도움을 받으니까 편안하게 올 수 있었고요.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뭐 터보 모드는 아니더라도 노멀 모드만 놓더라도 평지에서 그냥 수월하게 집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산에서 한 바퀴 돌 거임도 두 바퀴도 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선택할 때 또 하나 걸림돌로 생각했던 게 소음 문제입니다. 시끄러우면 막 모터 소리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정도 소음이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평지에서 15% 지원율, 뭐 한 25% 정도 지원율 나올 때까지는 거의 소음이 안 느껴진다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데 타이어 소리보다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소음이 이제 왱 소리가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는 급경사지에서 산속에서 터보 모드를 놓고 그것도 막 차고 올라갈 때 그럴 때는 모터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그 정도 소음이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망설였던 두 가지 운동이 안 된다라든지 소음 문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맞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무거운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는 2인용 텐덤 자전거가 이것저것 조금 붙이면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용 자전거가 23km입니다. 23km가 넘어가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달고 하면 24km 좀 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덜 만졌을 때 얘기고요. 타고 달릴 때는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게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20km 정도 평지 기준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지원율을 조금 더 낮추거나 아니면 내가 페달링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편차는 좀 더 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내가 힘을 최대한 안 쓰고 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0km를 못 탈 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타보니까 평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120km 정도까지 무난히 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단점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다 장점이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남는 거는 가격 정도만 단점이 아닐까. 근데 이제 풀색 자전거 어지간한 거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피드 센서가 달린 자전거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측면입니다. 제가 중앙구동형 모터로 된 거를 잠깐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드로틀을 달 수도 있고요. 또 이 페달링을 할 때 토크 센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힘쓰는 것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이렇게 페달이 돌아가기만 하면 모터가 동작을 해서 가는 방식이고요. 이 그 토크 센서 방식은 내가 힘쓰는 거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좀 험지에서 보면 뭐 자갈을 넘어야 된다든지 나무를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 돌을 넘어간다든지 할 때 힘 조절이 중요한데 의외로 이 토크 방식이 그 힘 조절하기가 미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천천히 빠르게 그리고 갑자기 힘을 주면서 탁 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토크 센서 방식은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냐 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사양은 한번 짚어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모터는 스페셜라이즈드 2.1 뭐 커스텀 RX 트레일
턴드 모터 이렇게 돼 있는데 250W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Nm까지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터는 와트수로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겠나 싶은데 힘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700Wh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80km에서 100km 정도는 충분히 가고 임도를 탈 때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임도 포함해서 저는 한 7, 80km 편안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평지는 뭐 120km 조금 넘게까지도 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충전기를 주는데 42V 4A짜리를 주고요. 프레임은 29인치짜리 이제 풀샥 프레임이고 그리고 29인치 휠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돌파력 같은 거는 좋고 승차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포크죠. 샥은 락샥 라이릭 데본 에어가 들어가지고 있고요. 트래블은 150m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곱하기 110mm 스루 엑셀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뒷샥 같은 경우도 락샥 디럭스 셀렉트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150mm 트래블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 다 스루 엑셀 방식이고 프론트는 15mm 곱하기 110mm, 리어는 12mm 곱하기 148mm입니다. 엑셀 방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휠셋을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셋은 로발 29인치 휠셋이고요. 예, 30mm짜리입니다. 튜블리스 레디고요. 그래서 저도 앞 타이어는 튜블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소모품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달려 있는 게 이제 부처 그리드 앞 타이어가요. 이게 튜블리스 레디고 29인치 2.6인치 넓적하니 해가지고 접지력도 좋고 산에서 타보면 이 타이어가 굵고 크다 보니까 공기 압력을 조금 이렇게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도로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편한 것 같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29인치 2.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를 교체를 하더라도 저는 요 같은 걸로 계속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부처 그리드 2.6인치 타이어가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텐덤에도 앞 타이어를 요걸로 얼마 전에 바꿨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체인링 같은 경우는 뭐 32T 들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뒷드레일러죠. 뒷변속기는 스램 GX 11단입니다. 11에서 42T짜리 스프라켓이 기본으로 들어가지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에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신 기아 변속이 한 단씩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약간 이질감을 느꼈었는데 이 전기 자전거가 아닌 거를 탈 때는 기아 변속을 제가 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편인데 이게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변속을 할 때 좀 강하게 변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체인 이탈 방지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아마도 한 단씩만 변속이 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었고요. 핸들바 같은 경우도 780mm로 제가 쓰기에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쓰던 게 제 몸에 비해서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이걸 쓰니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포스트가 가변 시트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레버를 가지고 낮추거나 높일 수가 있는데 이 가변 시트포스트도 안 쓰던 사람이 써보니까 이것도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신세계였었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사양은 이제 소개를 하고 총평을 해보자면 앞으로 더 좋은 전기 자전거가 나올 거고요. 뭐 이런 모델들 스페셜라이즈드만 하더라도 20년 모델보다는 21년도 모델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22년도, 23년도로 가면서 더 좋은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두 분 늘어나고 또 전기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전기 자전거가 대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전기자전거를 타보기 전에는 굳이 전기자전거가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타보고 나서 느낀 점은 앞으로 분명히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좀 줄이고 가벼운 모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들을 타고 이렇게 막 산에서 점프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더라도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고 산을, 그러니까 임도, 그리고 조금 뭐 길이 나쁘지 않은 싱글길 정도 타는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약 한 1000km, 1200km 정도를 타봤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저의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여라도 전기자전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특히 산악 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매장에 가서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느낌은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피드 센서 방식과 토크 센서 방식의 차이점을 분명히 두 가지를 다 타보고 느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피드 센서 방식은 그냥 도로를 편하게 쭉 타는 데서는 굉장히 편하게 타는 데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크 센서 방식처럼 이렇게 세밀한 힘 조정 같은 것은 안 되고, 또 산에서 탈 때 또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지만 운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토크 센서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사용기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연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많은 환경이지만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였습니다.